안녕하세요, 플래시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킷은 농장 주조물 뉴 건담입니다. 네, 이 친구 레진 작품인 제묘모 뉴 건담을 디자인을 인젝션 킷 사출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농장 주조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살펴볼 거냐, 그냥 리뷰도 좋지만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된 킷이거든요.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건담하고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품 유건담 버카, 똑같이 100분의 1 사이즈를 갖고 있는 정품 유건담 버카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꽤 리파인이 많이 됐고 어떤 부분이 또 비슷한지, 뭐 이 친구의 매력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고 조립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추천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전에 외관을 한번 쭉 둘러봐야 되겠죠.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쭉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이고요. 뒷모습.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여기 핀판 내리게 잘리죠. 이 친구가 워낙 사이즈가 크고 스탠드, 그리고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핀판넬이 꽂히는 이 위치가, 비율이 기존의 유건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워낙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힘들고요. 이 전체 샷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드 내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스탠드가 없으면 이 핀판넬을 장착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핀판넬은 워낙 리파인이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앞으로 계속 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탠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핀판넬이 이거 말고도 6개가 더 있습니다. 더블 핀판넬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핀판넬이 한 세트가 더 있고요. 이 친구가 그럼 평소에 더블 핀판넬을 안 하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핀판넬 꽂이가 있어요. 핀판넬 꽂이가 있어서 하나만 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십자 조인트가 있죠. 이거를 이쪽에 맞춰가지고 꽂아서 진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전시하고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지 들어가 있다. 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건담 버카랑 같이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안에 부속 소개는 부속 소개할 때 따로 안 할 거고요. 다른 부속 소개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아까 방금 핀판넬이랑 핀판넬 거치대 보셨고요. 보시면 빔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따로 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형상이 보면 사타구니 안에 꽂아서 베이스 위에 얹어주는, 그러니까 공중 액션 할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 액션을 하려면 이 핀판넬이 없어야 됩니다. 핀판넬이 계속 처지는 것 때문에 핀판넬을 빼고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공중 액션은 가능은 하다라는 거. 조인트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더블 핀판넬 타입으로 바꿔주는 백팩 파츠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더블 핀판넬용 고정 보조 파츠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쓰는지 설명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시면 요 실드 조인트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 팔에 꽂혀 있는 부분이 이미 하나 꽂혀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유건담이 좌우 팔이 다르게 생겼어요. 특히 이 무장 같은 경우에 외장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아줄 때 형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 팔에 꽂아줄 때 쓰는 실드 조인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조인트들, 이게 핀판넬 연결하는 조인트거든요. 이렇게 조인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조인트가 두 종류예요. 같은 높이 조인트 하나, 그리고 높낮이 다르게 꽂는 조인트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손 같은 경우에는
총 4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준 거는 라이플 하나, 무장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라이플 손 한 세트,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꽉 쥔 손 한 세트, 편손 한 세트 해서 총 8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크인가봐요. 제가 도무지 설명서를 다 뒤져봐도 이게 쓰이는 곳이 없더라고. 이게 어떤 파츠랑 같냐면 백팩에 이제 검은색 파츠가 있거든요. 이제 설명서를 보시면은 백팩에 A7에 18, 17, 18 파츠가 있는데 그거랑 형상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마 선택해서 조립을 해보라는 얘기인 건지 뭐 정크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쓰지 않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손목에 들어가는 조인트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뒤에 말을 하겠지만 C형으로 손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하고 손이 붙는 조인트는 볼인데 그 관절과 이 손 파츠랑 연결해 주는 부분은 C형 파츠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츠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뉴건담 버카랑 한번 또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건담 버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초점이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밋밋하죠. 굉장히 밋밋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도 이 친구 뉴건담보다 버카보다 좀 더 분할도 훨씬 많이 되어 있고 디테일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왜 얘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냐. 근데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멋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 지금 데칼을 하나도 안 붙여줬어요. 데칼 붙여주고 하면 더 좋기도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 친구 본체를 비교하기 전에 무장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 뭐 벌써부터 외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보시면 빔라이플 이게 손이 통째로 안 뽑혀가지고 이 C형만 빠져요. 이 축보다 C형이 더 잘 빠져가지고 이제 손채로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빔라이플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이게 같은 기체 빔라이플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다른 디자인이에요. 이 정도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버카고요, 이게 농장주입니다. 진짜 많이 차이가 나죠. 아예 다른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드는 그래도 조금 형상이 비슷해요. 이 방패 형태라는 게 거의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뭐 내부에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볼 디테일,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것들이 같다. 그래서 이건 뉴건담 방패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죠. 그냥 냅다 이렇게 보여주면 몰라요. 이게 뉴건담인지 누구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뉴건담 거구나 라는 게 좀 보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크죠. 그 다음에 바주카입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바주카 형태 실루엣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실루엣은 동일한데 실루엣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죠. 근데 디테일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렇게 접어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애칭 들어가죠. 이건 뒤에 소체 때도 바디 소체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친구는 또 애칭 스티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애칭 스티커 포인트도 있다는 점이 디테일을 좀 한껏 올려주죠. 근데 아무래도 좀 과함이 느껴지긴 해요. 제가 만들면서 뭐 디테일이 이렇게 많냐, 연장 기믹도 갖고 있거든요. 바주가 진짜 커요. 제가 만들어주면서도 디테일이 진짜 복잡하다, 또 사이즈도 너무 크고 이제 만들면서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장까지 한번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뉴건담도 디테일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화를 비교해서 봤을 때 충분히 살릴 디테일은 다 살린 친구인데 아무래도 리파인이 엄청 많이 들어간 킷이다 보니까 좀 무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렇게 무장을 봤고요. 다음은 핀판넬 볼 겁니다. 소체는 제일 마지막에 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핀판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둬야 되겠죠. 네, 이쪽이 농장주, 이쪽이 버카입니다.
이 친구 뭐 다른 거 없죠. 그냥 진짜로 원작에 나온 형태 그대로 하얀색, 노란색, 뭐라고 해야지, 군청색 해가지고 색 조합이 이제 3개로 된 흰 판넬이고요. 이 친구는 검은색, 흰색, 회색, 노란색, 약간 겨자색 같이 생기긴 했는데 약간 주황빛깔 나는 요 파츠 해가지고 좀 더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애칭 스티커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제 핀 판넬처럼 이렇게 접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가동 기믹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하면은 판넬 기믹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보여드린 핀 판넬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동하는 축이 존재를 하고 이쪽이 가동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 백팩에 꽂아주는 이 조인트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핀 판넬 버카 거랑 비교를 하시면 이 중간에 보면 요 똑같은 비율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는 거의 중간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버카는. 그런데 이 친구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꽤 많은 꽤 밑으로 내려온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착했을 때 핀 판넬의 높이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거 외관 디테일도 좋지만 요 내부에 요런 디테일들에서 색분할을 좀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핀 판넬까지 봤고요. 이제 대망의 소채끼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키 같은 경우에도 이쪽 농장주가 훨씬 더 크고요. 같은 이제 10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친구가 더 키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색깔을 바꾸면 이게 유건담인가 하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테일이 추가가 됐고 분할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또 그 리파인된 과정에서 유건담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래도 많이 남겨놨어요. 그런 거를 살려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처음에 보시면은 뭐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한 쌍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쌍의 안테나를 가질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어깨 부분 요 디테일 들어간 부분 형상을 남겨놨고, 흉부 위쪽에 보면 안테나 부분, 요 안테나도 여기도 한 4개가 이렇게 쪼로록 있습니다. 큰 게 있긴 한데 요 아래 보시면은 요 검은색으로 사출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요것들이 이렇게 쪼르륵 4개 있는 거. 여기도 여기 안테나 4개, 요 회색으로 돼 있죠, 버카에는. 그리고 이쪽 왼쪽이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 부분에 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덕트 모양하고 위치, 그리고 가슴의 형상, 그리고 종아리의 스러스트 위치. 물론 여기는 좀 더 리파인이 돼가지고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스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요 앞에 위치, 그러니까 노란색 파츠가 들어가는 부분들 위치를 살리면서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부분이 팔 형상이겠죠. 아시다시피 유건담 같은 경우에는 팔이, 보통 건담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꺾이게 이렇게 형상이 됐고, 이쪽 관절 부분에 있는 동그란 이 모양, 동그란 몰드 형상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조차 없으면 유건담이라 부를 수가 없겠죠. 특히 사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똑같이 남겨놓은 거는 핀판넬, 당연히 핀판넬 형상이 있기 때문에 유건담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 좀 제일 다른 거는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파츠 분할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디테일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핀판네 높이가 다르고 핀판네 기믹이 추가로 들어갔고 무장 디테일 다르고 그리고 애칭 스티커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이겠죠. 이 버카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원래 반다이제에도 애칭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다른 제품에는. 근데 버카 이 유건남 버카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가 좀 된 친구다 보니까 따로 애칭 파트 들어가지 않고 이 친구 애칭 파트 들어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얘가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제가 뭐 반다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얘도 나름 보면 멋있어요. 그리고 설정적으로도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유건남 버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코 프레임 노출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연장한다든지 다리 파츠 이제 분할 연장해가지고 사이코 프레임을 노출하게 하는 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좀 잘 빠지게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갖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기믹은 없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점 말고 얘 찡하고 뭐 가동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리뷰니까 비교하는 것 말고도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동 포인트들은 다 잘 갖고 있어요. 팔 들어주는 거라든지 팔 상박 회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분명 관절이 이중 관절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안 굽혀지더라고요. 90도보다 조금 더 구부려줄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 볼관절이고 손목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손목 이 대와 이 손을 연결하는 부분이 C형 관절로 추가적으로 더 안으로 굽혀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안에 쇄골, 어깨 이쪽 기믹이 있어요. 어깨가 뽑혀 나오는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쪽은 제가 좀 그립하면서 좀 갈아줘서 잘 움직이는데 요 밑에 부분 요 설명서를 보시면 요 아랫부분이 파손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잘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가동하면서 또는 조립하면서 파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뒤에 주의해야 될 점에 조립성에서 얘기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허리 회전 잘 됩니다. 허리 회전 잘 되고요. 이 상체 들어주는 거는 좀 되는데 숙여주는 게 좀 이 외장 때문에 걸려서 크게 숙여주지 않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외장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스커트가 생각보다 가동성이 좋아요. 이 구조 자체가 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볼과 축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면서 딱히 빠지지도 않고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걸려서 빠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외장 이 스커트가 허락하는 하에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무릎이 이 정도 부러집니다. 외장이 걸려요. 뒤에 스러스터랑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것도 90도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구부려줄 수 있는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 포인트는 잘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동성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화려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발목 같은 경우에는 내리고 올리고 회전, 이것도 이제 요 외장이 걸려서 회전도 요 정도 가능합니다. 가동은 이 정도예요. 기믹 같은 경우에는 특수 기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딱히 있진 않습니다. 요 보시면은 스러스터 전개 움직이는 거 가능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립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아예 다른 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친구에다가 그냥 이 버카에다가 파츠를 변경하고 이렇게 만든 친구가 아니라 아예 새로 다 빌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믹 하나 더 있다. 기믹이 이제 고관절 기믹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 고관절 기믹이 보시면 이쪽에 그 걸쇠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이거 야야야야 이렇게 딱 제끼고 내려서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 받은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뺐는데 턱 하고 이제 딱 소리가 나면서 뭔가 파손되는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동을 제가 직접 못 하고 여기 보시면 보여만 드릴게요. 이걸 이제 빼고 걸쇠를 풀고 다리를 내리고 고관절을 이제 위치를 조정해주고 다시 잠가주면 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톱니바퀴 구조. 그래서 움직이고 걸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조립할 때 한번 해보다가 퍽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파손은 안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불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가동하고 이런 거는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포징을 잡기 어렵다 보니까 여기 앞 정리를 하고 최종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포징은 없고 대신 이렇게 초록색으로 사이코 프레임이 발동해서 사이코 필드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외관 굉장히 멋있습니다. 리파인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분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조금 과함, 또 무장에도 너무 과함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고, 이 핀 파넬이 너무 높고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수평이다 보니까 핀 파넬을 이렇게 약간 우리가 아는 유건담처럼 이렇게 대각으로 모아주는 뭐 그런 형태가 조금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쁨은 좋다. 그리고 아까 보신 가동성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조립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기존에 조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조립감에 대한 평이었죠. 기존에 제가 조립감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냥 파츠끼리 잘 연결이 된다, 덜 깎아줘도 된다, 손이 덜 간다, 이거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왜냐면 제가 거의 정품 반다이 제품들만 하거나 아니면 좀 잘 나온 중국 킷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 친구를 하면서 기준을 추가를 하거나 요런 킷들 전용으로 따로 기준점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조립을 하는데 뭐 깎아주고 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중국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A, B, C로 나눴을 때 아무것도 가공을 안 해줘도 된다 A, 가공을 조금 해줘야 된다 B, 모든 걸 가공을 해줘야 된다 C, 이렇게 A, B, C로 나눌 때 이 친구는 B 정도예요. 그렇게 후지지 않아. 왜냐면 웬만한 중국 킷들 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왜? 이 친구가 일단 1차적으로 걸쇠가 너무 많습니다. 조립 편의성이 떨어져요. 걸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조립을 실수를 하면 다시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그 라이브를 보시면 제가 좀 애먹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설명서를 온전히 보고 조립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는 무엇이고 하니 반다이 제품들은 설명서를 보면 어려운 킷이더라도, 양이 많은 kit이더라도 천천히 살피면서 하면 설명서만 보고도 조립을 할 수 있다 정도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이제 조립을 할 때 이렇게 끼우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심지어 요즘 최신 제품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잘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립을 할 때 그런 편의성들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설명서대로 조립을 했는데 조립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머리 축과 이 색분할되는 부분 파츠가 꽂을 때 설명서대로 꽂으면 간섭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힘을 줄 수가 없어. 근데 파츠는 뻑뻑하죠.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바꿔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친구 조립감은 기존의 기준으로 하면 B급 정도지만 조립 편의성은 굳이 따지면은 아직까진 제가 한 것 중에 최하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보분들은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든 리뷰나 제품 추천은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프라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분, 그런 분들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친구가 또 아쉬운 부분이, 이어서 아쉬운 부분을 추가 또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 슬립이 없어요. 페이스 슬릿이 없습니다. 이 구멍이 없어요. 지금 얘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 친구, 얘가 싸제인데 이 친구의 싸제 3D 프린팅으로 된 요 페이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로 구매해서 꽂아준 거고요. 이 친구 V도 없습니다. 노란색 V가 없고 그냥 빨간색 통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친구도 추가로 파츠를 산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이야기로는 이 저작권 관련돼서의 피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다른 명확한 이유는 업체에서 밝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데칼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눈이 스티커가 아니고 데칼이에요. 파츠 분할도 아니고. 여러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스탠드 나쁘지 않아요. 6원단 버카 스탠드랑 비교했을 때 엄청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6원단 같은 경우에는 핀판넬을 이제 전개하는 이런 것도 스탠드가 들어 있거든요. 요거랑 서브 암들,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요런 게 들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조립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걸쇠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조립을 잘못하면 되돌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잘못한 파츠 다 잘라주거나 자른 후에 순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서가 이건 좀 그렇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서에서는, 그러니까 설명서에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이게 부분이 보통은 굵은 핀이 꽂히고 부분에 수핀을 꽂는, 보통 그렇게 조립을 하게 되죠. 이런 좌우로 조립을 할 때 이 친구 단면이 기준이 왼쪽, 그러니까 수핀 부분, 이게 굵은 그 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고정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꽂는 부분으로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서 설명서를 볼 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꽂으면 고정이 안 돼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축을 먼저 꽂아서 하면 이걸 뒤집어야 돼. 설명서가 좀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실수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그거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또 디테일하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할 얘기 진짜 많은데 그래서 못 해드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하지 마셔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파손 포인트가 좀 많아요. 조립할 때나 가동할 때, 가동할 때 말씀드렸던 이 축, 여기 안쪽 축이 있거든요. 요거도 파손 위험이 있고요. 요 앞에가 그 기존의 6원담하고 다르게 가슴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외장이 더 덮어 씌워주는 방식인데, 이거 꽂을 때도 잘못 누르면 파손을 할 수 있어요. 요런 이렇게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꽂아줄 때 파손될 만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파손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휘기는 엄청 잘 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면, 외장 이쁘고 프로포션 이쁘고 분할 디테일 높은 거 좋고 다 좋은데 초보자는 하지 마셔라. 그렇다면 추천은 누구에게 하느냐? 프라모델 많이 해보고 건프라나 정품 또는 오리지널 이렇게 막 하다가 좀 단조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 좀가 시련을 주고 싶어. 조금 나는 친절한 조립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 한번 고난과 역경을 한번 헤쳐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도전 한번 해봐도 되겠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 이런 멋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묘묘 디자인 농장 주조물 6원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 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